자, 지금부터는 함수 극한 이제 마지막 단계인 불연속 함수 들어갑니다. 자, 불연속 함수에 관련된 극한을 푸는데 이때 우리가 관찰할 부분은요, 문제의 설정을 보면 설정에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연속함수인지 불연속함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예, 맞아요. 그렇다면 문제 안에 이렇게 좌극한 또는 우극한의 표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좌극한이나 우극한의 표현이 있다면 이건 철저하게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는 그래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신에 식 또는 값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그래프 해석을 목표로 한다. 그래프 해석을 목표로 출제하는 과정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 해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상대방이 화면이 좀 넘어갔네요. 자, 다시 돌아가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함수라는 것을 이렇게 줄 거야. a라는 값을. 그럼 y는 fx야 라고 줬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불연속되는 설정을 여러분들께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주죠. 그러면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다르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리미트 x가 a-일 때 값이 얼마냐. 그러면 a-면 왼쪽에서 온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그 흐름을 읽어준다면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 알파로 간다. 설명하시면 되겠고, fa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fa라는 값은 바로 함수값, 바로 베타 설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가 뭐야?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 값은 이렇게 가면서 감마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그래프에 관련돼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질문하겠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설정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좌극한, 우극한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철저하게 이것은 불연속 함수며 이건 연산 문제가 아니고 해석하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의 fx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특히나 이렇게 x가 2로 갔다라는 것은 그림을 안 봐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했다라는 걸 벌써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설명해 봤더니 -1의 왼쪽에서 온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온다면 이것은 3이 될 것이고요. x가 2로 간다면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값은 1. 그래서 3 더하기 1은 정답이 4야.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우리가 함수식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현재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0 마이너스일 때, x가 0 마이너스일 때의 좌극한과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가는 우극한의 값을 질문하자. 그러면 0 마이너스면 0의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2 플러스입니다 라고 한다면 따라갈 테니까 이 값은 0 나오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2다 라고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풀어보죠. 현재 x가 1 플러스일 때,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우극한과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일 때의 좌극한의 값을 현재 더해주세요 설명되어 있는데, 1 플러스라면 1보다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함수 값은 어디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1로 갈 거고, 3의 왼쪽에서 온다면 따라갈 테니까 이 값은 2가 나온다. 그러면 1 플러스 2는 3이다.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건 점수를 가져가라는 하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하나 더 해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fx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 좌극한 값을 더해달라. 그러면 현재 0 플러스면은 이렇게 따라갈 테니까 값이 2 나올 거고요. 2의 왼쪽에서 온다면 함수 값은 그에 따라서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2 플러스 0은 정답이 2다 라고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컨셉은 뭐야? 이게 되는 거죠.
살짝 와서 두 번째, 이제부터는 그래프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너한테 식 또는 값을 준다면 이라고 설명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식 또는 값을 준다면 이럴 때는 뭐 해라?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 그래프 그리기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준다는 건 그 흐름을 통해서 뭐 한다? 값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과정인데, 이미 식이나 값을 줬다면 따로 그림 그리지 않고 좌극한 우극한의 해석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에 따른 값을 비교하시면 된다. 값 비교하기,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단순하게 목표는 뭐다? 설정에 관한 이야기다. 설정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질문할 건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x가 2에서 연속이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값이 알파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좌극한하고 함수값하고 우극한이 같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문제에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값을 줬다면 이 두 개가 같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2라는 건 3a 마이너스 2와 같으니까 2a라는 것은 4. 그러면 a라는 값은 2다 라고 값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f2가 얼마야 라고 하는데, f2는 어차피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다 같기 때문에 어디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2를 넣어주신다면 값이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f2라는 것은 2 플러스 4인 정답은 6이다. 이렇게 값을 최종적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인데 학생들이 좀 당황할 수 있던 게 6번이죠. 이유가 뭐지 하면은 간단합니다. 함수의 식이 현재 함수의 식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뜨는 바람에 당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함수 특강을 통해서 상하관계, 평행구조 공부했지 않습니까? 현재 이 과정도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식을 줬다는 건 이걸 가지고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현재 이거는 불연속 함수니까 굳이 함수식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이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다. 0에서 연속이구나. 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gx의 식을 주고 나는 f형의 값을 구해내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요 값을 우리가 0에서 연속이니까 이 값을 알파라고 잡아줍시다. 그러면 gx를 주고 fx를 구해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식을 줬기 때문에 이걸 따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고 x가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라는 설정을 갖고 정리해 주세요. 자, 조건문은 뭐냐면 gx를 통해서 fx가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gx는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fx다가 될 거고, 밑에 있는 식은 gx는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이라고 기록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gx와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이 gx의 합이 6이다 했으니까 이 gx 대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식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여기는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여기는 fx 마이너스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값은 0 넣어준 순간에 4가 될 거고, 이건 연속함수니까 함수값과 그 값 같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파, 여기는 마이너스에 여기는 알파, 그리고 0 넣어주시면 8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마이너스 2알파 그리고 플러스 8이니까 합쳐주면 12 이퀄 6이 되면서 2알파라는 값은 6, 그러면 알파는 3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 5번. 사실은 내용만 알면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내용을 몰랐을 때 학생들이 무척이나 당황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함수 특강을 통해서 함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떴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공부하고 복습해 주는 거 잊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 라고 살펴봤더니 세 번째 컨셉입니다. 만약에 현재 그래프도 없고 함수에 대한 식 또는 값도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따져보니까 그래프도 안 주고 식 또는 값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는 상대방이 항상 뭘 주냐면 문장을 준다. 그래서 문장을 주면 상대방이 마마마마를 FT라 하자라는 문장이 뜹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 첫 번째, 함수 FT의 식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 FT의 그래프 구하기. 자, 그리고 해당 문제의 조건문 또는 구하는 값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조건문 또는 구하는 값, 현재 따라가기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컨셉은 총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자, 그렇다면 한번 7번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y 콜 t가 y 콜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예요. 자, 교점의 개수죠. 그럼 이건 뭐해라? 그림 그려라. 그쵸? 함수 특강이죠.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얘를 접어 올린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냐면 1이다. 이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y 콜 t가 오는데 만약 여기에 있다면 t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의 개수가 0개, 0이 나온다면 그때는 2개, 그 다음에 1이 나온다면 그때는 3개. 아, t가 1일 때는 3개가 나오는구나. t가 0일 때는 현재 2개가 나왔고요. 그 위로 올라간다면 이때는 당연히 2개를 갖는구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만약 요 사이를 지나간다면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총 4개가 나온다 설명해 주면서 0하고 1 사이에서는 총 4개가 나온다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간이 갈라진 함수니까 ft를 정리해 본다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0개, 0이면 2개, 0과 1 사이에서는 4개, t가 1이면 3개, t가 1보다 크면 2개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자, 구간이 갈라진 함수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첫 번째는 0, 여기가 바로 1 이게 되겠죠.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0, 0일 때는 2, 현재 0과 1 사이에서는 4, 그리고 1일 때는 다시 3, 그리고 1보다 커지면 다시 2가 된다 라고 하는 게 y 콜 ft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t가 1 마이너스일 때 ft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면 아, 그래프를 따라가니까 결국 이것은 4구나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대신에 모든 건 기승전 함수 특강, 기승전 함수 특강, 그 과정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인 8번을 보는데 이 8번 문제를 잘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강의를 꾸준하게 들었던 학생들이면 수학 1에서도 배웠다시피 이런 기억, 니은, 디귿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억, 니은, 디귿을 풀 때는 절대로 밑에 걸 보고 푸는 게 아니고요.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위에 앞에 설정이 깔립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배경이 나올 거다. 항상 모든 수투 선택하면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배경에 대해서 최적화 정리를 하세요. 최적화 정리 필수. 그 다음에 2번. 이 배경에 대한 최적화 정리가 끝났죠. 그러면 현재 기억, 니은, 디귿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비교.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공부할 때 좀 더 기억, 니은, 디귿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학 1에 선생님이 개념적 사고 수학 1에 지수로그 함수 거기 맨 마지막 파트에 기억, 니은, 디귿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를 꼭 챙겨서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했더니만 x바 ax제곱 더하기 2의 a-2의 x 마이너스 a-가 0이에요. 근데 x는 실수입니다. 즉 이거는 x가 실수구나. 근데 이 방정식이니까 요거 실근의 개수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결국 이 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2의 a-2의 x값 마이너스 a-2는 0, 이것의 실근의 개수를 가져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식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하죠? 하면은 2차 방정식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조심할 것은 이게 a라는 값이 뭐다? 미정계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라 써 있어요? 실수 a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실수 a구나. 그러니까 a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a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 0이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0이에요. 물론 x의 값은 2분의 1이지만 내가 원하는 건 값이 아니고 개수예요. 그러면 개수는 몇 개야?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a, 즉 f0이라는 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a가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개수는 판별식을 통해서 실근의 개수만 뽑아달라. 4분의 d는 절반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ac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을 살짝 인수분해 한다면 a-2 플러스 a가 되기 때문에 2a-2면 2로 뽑아서 a-2와 a-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이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그래프에 대한 부호를 판정해 주는데 여기 1과 2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 1과 2가 나왔는데 여기서 1보다 작으면 이때는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1과 2가 나온다면 그때는 내가 중근이지 d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fa가 뭐야 라고 해보면, 첫 번째 a가 1보다 작다면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a가 1이면 중근, 1과 2 사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 다른 두 허근, a가 2라고 한다면 중근이니까 하나, a가 2보다 크다면 이땐 다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죠. 바로 뭐냐? a가 0이면 안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설명 중에는 a가 1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뭐가 있다? 0도 포함되어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fa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0보다 작다면, a가 0보다 작으면 그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인정. 하지만 a가 0인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실근의 개수가 하나 이게 되는 거죠. 앞에 설명했던 a가 0일 때는 실근의 개수 하나. 그러면 a가 다시 0과 1 사이일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두 개. a가 1이면 하나, a가 1과 2 사이라면 그때는 0개, a가 2라면 1개, a가 2보다 커지면 2개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하나 그려준다면 0, 1, 2가 되는데 0보다 작으면 전부 다 2가 나오고요. 0이면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 다시 2가 나옵니다. 그리고 a가 1이면 1 나오고요. 1과 2 사이에서는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2가 되면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커지면 다시 2가 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 종착지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문제가 기억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a가 현재 0으로 갈 때 fa가 결국 f1과 같냐, f0과 같냐 라고 하는데 보다시피 a가 0으로 갈 때는 이때는 극한값은 2 나오는데 함수값은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는 리미트 a가 c 플러스로 갈 때와 a가 c 마이너스로 갈 때 현재 이 두 개가 불일치하는 건 몇 개야? 라고 질문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른 거 몇 개야? 라고 하는데 보다시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건요, 이거 바로 여기하고 여기다 이게 되는 거죠. 불연속되는 타이밍은 3개지만 극한값이 없는 건 2개니까 이것은 맞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귿번에서 불연수점이 몇 개야? 라고 설명하는데 불연점 3개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그림에서 불연수되는 거 3개 맞지?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옳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위에 있는 최적화 정리만 충분히 해준다면 사실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별거 아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항상 위에 있는 걸 최적화 정리하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항상 맞춰가면서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불연속 함수의 기본형 공부해봤고 유형은 3가지, 그래프 줄 때, 두 번째 그래프는 안 주는데 식 또는 값을 줄 때, 세 번째는 그래프하고 식을 둘 다 안 준다. 대신에 뭐뭐를 FA라고 하자라는 문장을 줬을 때에 해당하는 풀이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연계해서 이제 불연속 함수의 심화 형태인 두 함수의 곱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